안녕하세요. 스마트 손주입니다.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아주 쉽게 그리고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도에 여러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 신청이 확대되면서 예전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2025년에 바뀐 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연소득이 3,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연소득 4,400만원 이하까지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여태껏 소득이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60살 이상이신 분들만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동의만 해두시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조건이 맞는 해에는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셋째, 장애인 부양 가구에 대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부양하는 가족이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해야만 인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올해 달라진 핵심 변화인데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청 자격과 세부 요건까지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 가구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로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입니다. 먼저 단독 가구는 혼자 사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분이 단독 가구에 해당되고요. 이 경우 연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헛벌이 가구입니다.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헛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고 최대 2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둘 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재산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 따집니다.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그리고 부동산 권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가구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원래 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1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는 분들, 즉 제외 대상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문직 사업자분들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회계사처럼 전문적인 직업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가정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근로소득의 월 평균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역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입니다. 가장 먼저 정기 신청입니다.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대체로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지급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반기 신청입니다. 이건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고요. 연소득 전체가 아닌 반년 단위로 쪼개서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2025년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각각 6월과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해도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청입니다. 이건 5월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이고요. 2025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엔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일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ARS 전화 신청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 즉
1544-9944번입니다. 여기로 전화를 거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동 신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택스나 ARS를 통해 자동 신청에 동의만 해두시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조건만 맞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제도의 변경사항, 신청 기준,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주 나오는 질문은 무엇인지,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실 때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좌가 없거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신청 시 주의할 점입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 기준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신청하지만 소득은 2024년 기준이고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이 날짜를 착각하셔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작년에 집을 팔았으니 괜찮겠지 하셔도 6월 1일 이전에 소유하고 계셨다면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장려금은 단순히 소득 기준만 충족된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즉,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고 소득이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니 꼭 함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단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단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더 유리한 방식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단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먼저 일부를 미리 받고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 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한 번에 받는 구조고요. 일정이 촉박하신 분이나 자금이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은 단기 신청이 조금 더 편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도 단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단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나 종교인 소득자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십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동 신청을 원하신다면 홈택스 또는 ARS 전화로 자동 신청에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동의해두면 앞으로 2년 동안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을 깜빡 잊을 일이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재산 평가할 때 빚이나 대출은 빼주나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 평가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을 많이 받았더라도 주택이나 자동차 등의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은 어렵지만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아예 탈락되는 게 아니라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안 될 거야 하시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절반이라도 받게 되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잠깐 짚어볼게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응원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성실하게 일하신다면 나라에서 보태드리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주변에도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에게 주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크게 올라가고 자동 신청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애인 부양 가구의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한 달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4가지, 전화, 홈택스, 세무서 방문, 그리고 자동 신청이 있고요. 지급은 계좌로 들어오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스마트 손주 채널의 댓글이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요약 정리도 올려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스마트 손주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꼭 장려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